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4 2학년 2학기 제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보고하는 글쓰기 김유정의 숨결을 찾아서 라는 보고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왼손에는 형광펜, 오른손에는 삼색볼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배경을 직접 찾아가 작품 속의 분위기를 실제로 느끼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정현이의 반은 1단원에서 배운 소설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고향에 찾아가 소설이 배경이 된 장소들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자, 1단원에서 배운 동백꽃 기억나죠? 이게 뭡니까? 답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현이는 답사를 가기 전 먼저 인터넷에서 김유정 문학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현이는 김유정 문학촌이 소설가 김유정의 문학적 업적을 알리고 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고향인 신례마을에 조성된 공간임을 알았다. 그러니까 김유정 문학촌 조성 목적이죠. 김유정 문학촌 조성 목적이다. 고향이 신례마을에 조성된 공간임을 알았다라 그랬어요. 또한 이곳에서 김유정이 여러 작품을 구상하였으며 실제 인물들과 공간을 작품에 등장시켰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정현이는 김유정 문학촌에 가면 김유정의 소설 제목을 딴 등산로, 산궁농장, 그리고 복원된 김유정의 생가, 기념관, 금병의숙 등에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구체적인 답사 장소가 나옵니다. 한편 정현이의 친구 민수는 답사를 가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김유정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 읽으면서 답사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문학 답사를 가는 날, 정현이의 반은 경춘선 전철을 타고 김유정역에 내려 문학촌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 경춘선 전철을 타고 갔다라는 거죠. 김유정 문학촌에 가는 교통수단이죠. 문학촌에 가는 교통수단. 문학촌에 도착한 후에는 해설사 선생님으로부터 김유정의 삶과 고향을 배경으로 한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설명을 듣고 나서 학생들은 3, 4, 5여 모여 문학촌을 자유롭게 답사했다. 책을 읽으며 상상해봤던 소설의 배경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생생함이 느껴지는 듯 학생들 대부분 신기한 표정이었다. 정현이는 이번 답사를 통해 문학에 대한 김유정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학교로 돌아와 문학 답사를 통해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답사 보고서로 작성했다. 자, 먼저 문학에 대한 김유정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답사를 통해 느낀 점이죠. 김유정 문학촌 답사 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답사자 미상중학교 2학년 땡반 이정현 김민수. 답사 장소 김유정 문학촌. 답사 일시가 쭉 나오고요. 답사 목적은 1단원에서 배운 소설 동백꽃의 작가인 김유정의 고향을 찾아가 작품의 실제 배경이 된 장소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경춘선 전철을 타고 김유정역에 내려서 걸어갔다. 답사 방법, 김유정의 삶과 작품 세계, 동백꽃 이외의 다른 작품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후에 현장 답사를 했다라는 답사 보고서의 첫머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3쪽 가보죠. 이제 사전 조사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김유정의 삶. 김유정은 1908년 1월 10일에 강원도 춘천 신례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신례마을이 바로 뭡니까?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곳이죠. (1933년) 처음으로 잡지 제1성과 신여성에 각각 산골 나그네와 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하였다.
이어 1935년 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떠오르는 신예 작가로 활발히 작품을 발표했다. 이듬해 1936년 지병이 악화되었지만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37년 3월 29일에 생을 마감하였다. 김유정의 작품 3개. 김유정의 단편집 동백꽃은 1938년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우직하고 순박한 주인공들, 의외의 사건 전개와 엉뚱한 반전, 토속어와 비속어를 사용한 해학적 표현 등으로 그는 1930년대 한국 소설의 독특한 영향을 개척한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 우직하고 기억을 묶으시고요. 해학적 표현 니은으로 묶으신 다음 여기에는 뭡니까? 김유정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요. 1930년대 한국 소설을 독특한 영역으로 개척한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다라 그랬죠. 이 부분은 김유정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입니다. 현장 답사 내용. 김유정의 고향인 신내 마을에는 김유정의 생가를 비롯해 그의 작품과 관련된 장소가 곳곳에 있었다. 원래 모습을 복원해놓은 김유정의 생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하였고 소설 봄봄에 등장하는 봉필 영감의 집은 새로 지은 것 같은데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유정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야학을 했다는 금병의숙이 있던 자리에는 그가 금병의숙을 개관을 위해 직접 심었다는 느티나무가 위용을 자랑하며 서있다. 그 너머로 동백꽃의 점순이와 나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파묻혔던 금병산의 모습을 드러낸다. 김유정 작품 대부분은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실제 장소인 16개의 길을 직접 걸어가 볼 수도 있다. 그 길들은 그의 작품 내용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들병길을 넘어오던 눈웃음길, 그리고 덕돌이가 장가가던 신바람길,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등 예쁜 이름들이 붙어 있다. 답사와 알게 된 점.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고향인 신내마을이 작품을 창작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답사 후 느낀 점. 문학촌에 와서 김유정이 살았던 생가와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들을 직접 둘러보니 김유정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다. 또한 김유정의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다른 작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문학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니은 바로 답사가 미친 영향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보고서 김유정의 숨결을 찾아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01쪽으로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갈래 정리 한번 해보죠. 갈래는 보고서다라는 거죠. 성격은 사실적이며 객관적이며 제재는 김유정 문학촌 답사, 주제는 김유정 문학촌 답사 보고서. 특징은 실제로 답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고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의 특징과 종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관찰, 조사, 실험, 연구 등의 과정이나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보고서의 특징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종류는 조사 보고서, 관찰 보고서, 실험 보고, 답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는 문헌이나 인터뷰,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작성하는 보고서. 관찰 보고서, 대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하는 보고서고, 그리고 이것은 실험 보고서, 실험 계획과 방법 등을 기록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보고서. 답사 보고서, 바로 이 보고서죠. 박물관이나 산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보고서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 계획하기, 조사 목적,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등을 계획하는 거고요. 자료를 수집한다. 알맞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자료 정리 및 분석하기. 조사를 통해 수집한 것 중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만을 정리해서 분석한다. 개요 작성 및 보고서 쓰기. 처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등을, 중간에는 조사 과정의 내용과 결과를, 끝에는 조사자의 의견 및 소감을 간단하게 쓴다라는 거죠. 자, 보고서의 요건, 객관성, 이거 중요합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성, 사실, 결과, 실험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된다. 신뢰성, 사실관계가 검증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고서 쓸 때 유의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보고서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확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작성한다. 두 번째,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세 번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네 번째,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남의 것을 표절해서는 안 된다. 답사 보고서의 형식, 답사 개요, 사전조사 내용, 현장 답사 내용, 답사와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5만 노트에 정리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김유정의 숨결을 찾아서 보고서 마무리 됐는데요. 이 답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면서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